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해결했으니까 원 위 또는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그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지를 배워볼 거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바로 여기 있는 그림, 바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이 같다는 사실만 알면 세상에 못 풀 문제는 없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중심이 원점,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있는 이 p라는 x1, y1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원이 있을 때 원위의 점 p가 있습니다. x1, y1. 자, 그럴 때 얘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쓰니까 접선이 어떤 형태일까? 바로 여기에 그려진 이 빨간색 접선밖에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아, 이 한 개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어렵지 않아요. 접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뭐만 하면 된다? 기울기랑 한 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야, 그렇다면 이번에 기울기를 우리가 가짜로 일단은 한번 정해주자. 가짜보다는 그래, 미완성된 기울기로 하나 정해놓고 풀어보자가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한번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에 선생님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문제를 보면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 위에 점 P 1,-2가 있을 때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고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은 루트 5인데 P는 1,-2니까 제 4사분면이 있어서 이 정도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은 이와 같은 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 자, 접선의 방정식 직선이니까 그래, y는 mx 플러스 k 꼴이겠구나 라고 이미 하나 알아둘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걸 이용하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사실, 즉 루트 5와 같다는 사실만 이용하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한 단계만 더 추가하는 것뿐이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볼게요. P 1,-2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즉 P 1,-2, P 1,-2는 직선 위에 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k라고 아직 미완성시켰어요. 우리는 이 m 값과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1,-2가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해요.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는 m 플러스 k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직선 L은 y는 mx 빼기 2 빼기 m이니까 다른 형태로 바꾸면 mx 빼기 y 빼기 2 빼기 m은 0의 형태가 될 거예요. 문자가 많이 나온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다라는 이거 하나만 딱 풀어주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은 스스로가 키우는 겁니다.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한다 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입니다. 자,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은 어차피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m 플러스 2와 어차피 같다. 그런데 얘가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절대값 m 플러스 2는 루트 5m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값 루트가 있으니까 얘를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한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제곱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릴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곱을 떠올린다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유일하게 요구하는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수학적인 아이디어로 좀 캐치를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m 플러스 2의 제곱은 5m제곱 플러스 5가 되니까 전개를 해보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5m제곱 플러스 5가 된다. 자, 기나긴 계산이에요. 자, 정리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입니다.
얘는 바로 뭐냐? 2m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따라서 m은 2분의 1이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야, m이 2분의 1이래. 그런데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이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다. 자, m과 k 값을 구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바로 뭐다? 미완성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는 거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지금까지 새로운 내용을 다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배웠던 원과 접선의 위치관계, 우리가 배웠던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이거 하나들만 선생님이 조합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볼게요. 원 위에 있지 않은 점입니다. 1,2가 얘는 위의 문제랑 좀 달라요. 원 위에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접선 하나랑 이런 접선 하나, 총 2개의 접선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 위에 있을 때는 한 가지밖에 그려지지 않았지만 원 밖에서 그은다면 이렇게 2가지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그렇다면 얘는 또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바로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같다. 자, 그렇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 접선은 곧 직선이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 점 1,2만 알고 있다. 야, 그러면 일단은 이 직선을 가짜로 두자. y는 mx 플러스 k 미완성된 형태로 뒀어요. 우리는 이 m과 k를 구할 건데 똑같죠? 1,2는 이 원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따라서 2는 m 플러스 k니까 k는 2 빼기 m이구나. 이 말은 이제 끝났어요. L을 따르게 표현하면 mx 빼기 y 플러스 2 마이너스 m은 0인데 여기에서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얼마? 반지름 2다. 자, 이 아이디어 어때요? 선생님이 지금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했던 거 모두 다 똑같은 형태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계산을 강조한지를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 빼기 m은 2다. 자, 그렇다면 절대값 2 빼기 m은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아까처럼 양변을 제곱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4m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자, 양면을 다 이항하면 3m제곱 플러스 4m은 0. m으로 묶으면 3m 플러스 4는 0이니까 따라서 m은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 m이 0일 때 k값은 2 또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k값은 3분의 10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할 때 주의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쌍, 이렇게 서로 쌍만 잘 지켜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y는 m은 0일 때 k가 마이너스 3분의 k가 2였으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y는 2다. 이렇게 한 가지를 구했고, 두 번째 y는 m이 마이너스 3분의 4x일 때 k는 3분의 10이니까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렇다면 y는 2.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성질 단 하나만 이용하면 다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소개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다뤘던 이 모든 내용은요, 공식이 존재합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공식을 쓰려면요, 반드시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다룬 방법은요,
중심이 원점이다라는 조건은 따로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만 얘기했을 뿐이니까. 즉 따라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풀 수는 있지만 중심이 원점이 있을 때가 아니면 써먹을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 명심해두고 외울게요. 자, 만약에 원이 여기에 있을 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이와 같은 공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원위의 점이 이거이면 접선 방식은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공식은 따로 없어요. 자, 선생님이 이 공식을 그냥 확 넘어간 이유 뭐냐? 사실 선생님은 공식을 안 외웠어요. 몰라요, 선생님이. 왜? 알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 능력만 되면 이렇게 내가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공식에다가 내가 조금 그래,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공식을 이때 써먹자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